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론 과목 1주 2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과 원칙,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관하여 서로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자원봉사라는 과목이 사실 어렵지는 않는데요.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때그때 어떤 그 상황이나 또 학문적이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자원봉사하는 것보다 좀 알고 자원봉사를 하시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지속성 있게 자원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셔서 강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으로 그 개념을 하나하나 좀 편안하게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오늘의 두 축은 이렇습니다. 축 1,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원칙을 보겠는데요. 뭐, 특별히 이 자원봉사의 특성이 뭐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성이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죠. 무보수성,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공익성, 공익성이라 하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핵심의 특성과 함께 실제 봉사 현장에서 지켜야 할 또 7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축 두 번째는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의 연결인데요. 자원봉사가 단순히 개인 선행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어때요? 사회복지 체계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겠죠.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또 공동체 참여하면서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발성이 왜 이 자원봉사의 핵심인가? 발론타스 이제 라틴어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발론타스는 의지의 will, 바람의 wish, 자유의지의 free will 이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요나 보상이 없이도 내 내면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왜 자발성이 중요한가? 자발성은 결국 진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성이 없다면 지속성도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요나 보상 없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사자, 수혜자 사이의 진정한 신뢰, 연대감 이런 것이 형성됩니다. 다음 지속 가능성인데요.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활동은 외적 동기, 보상이 사라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상을 바라고 시작했다면 결국 지속성은 유지되기가 어렵다 보시면 되겠죠. 인간 존엄 실현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선택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봉사자 스스로 인간적인 성장을 이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을 도움으로써 내 행복도 높아지고 또 나의 존엄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사회적 자본 형성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의 집합이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 올립니다. 자원봉사는 강요된 선행이 아니라 선택된 헌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인간의 존엄이 빛나겠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네, 다음 보시겠어요. 이제 여기서 학습 목표 1은 이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원칙을 설명한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3대 특성 하면 방금 말씀 자발성, 예, 그리고 무보수성, 공익성 될 수 있겠습니다. 7가지 원칙, 파악 및 적용인데요. 일단 봉사일감을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자신과 받는 봉사일감이 있겠죠. 또 재능에 맞게. 그다음에 수행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기간에 규칙이 있다면 수용해야 합니다. 기술학습 태도, 지도 수용 및 협업, 사생활 보호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통 자원봉사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좀 사생활 보호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 수행이라는 7가지 원칙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성의 원칙과 유기적인 연결, 그래서 자원봉사의 특성, 왜 해야 하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원칙,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의욕만 앞서서 자원봉사 한다고 했다가 의욕만 앞서면 어때요? 진정성은 있다 하더라도 지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학습 목표 두 번째인데요.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결한다. 우리가 복지하면 웰페어인데요.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죠. 삶의 질이 높게. 그리고 서로 이타심 없고 돕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복지에 들어가고요. 결국은 자원봉사와 사회복지는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와 자원봉사.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빈곤, 고립, 돌봄, 공백 등 이런 것들 직접 이해하고요.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체계와의 연계인데요. 사회복지기관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연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화면이, 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았네요. 자원봉사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 네, 이 삶의 질 향상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더 이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간중간에 차를 한잔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마시고 있는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하면 좀 더 집중력도 올라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놓치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간혹 있는데 끝나고 나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간식은. 네, 학습 내용 로드맵 보시면요. 먼저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성이나 원칙, 그리고 사회복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 흐름으로 보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유기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의 정의와 어원, 앞에도 말씀드렸죠. 자, 영어로는 volunteer, 어원은 voluntas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있더라. free will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 자발성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내가 정말 원해서 스스로 해야 되고요. 무보수성. 대가를 바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대가를 처음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자원봉사가 아닐 뿐더러 또 그 대가가 없으면 이 자원봉사가 멈춰버리겠죠. 공익성, 예, 대중,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다. 다음 7가지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이 기본적으로는 선택, 수행, 보호를 깔고 가야 된다. 연계, 사회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네, 이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죠? 이런 학습이 누적된다면 자원봉사를 더 잘, 자원봉사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 강의 내용 1번인데요. 자원봉사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요. 대가 없이 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 시간과 재능을 제공한다. 네, 시간 참 귀한 거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 네, 시간은 흘러가죠.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시간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한다는데 이제 쓴다는 건 더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 시간과 재능, 노력을 타인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공한다. 자, 다양한 기관의 정의에 보시면요. 국제연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엔에서는 자원봉사는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 사회 전체를 위한 활동에 자유롭게 시간을 내는 것이다. 한국자원봉사 기본법에는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죠. 네, 다음 자원봉사 용어 해석인데요. 자원봉사자 제가 앞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영어로는 volunteer,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voluntas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의지, 자유의지가 있는데 will, free will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ill 하면 미래 동사 할 것이다 이건가? 근데 명사로 의지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가장 근원적 어원으로 발란타스 쓰고 있고요. 내면의 자유로운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외부 강제 없이도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다. 여기 자원봉사 자랑할 일은 아니죠. 아니지만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려야 될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한다. 같이 동참하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동참하는데 그분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셔야 되는 게 자원봉사이기도 하죠. 예, 발런티어 영어로는 발런티어, 자원봉사자, 지원자를 뜻하는 명사이자 동사이기도 하고요. I volunteer 하면 스스로 나서 실천할 사람이라는 능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하시겠죠. 자원봉사 한자에서는 자원, 스스로 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봉사, 받들어 섬긴다 봉사죠. 즉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타인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원봉사자의 실천 정체성.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원봉사자, 실천하는 사람의 의미에 감축되어 들어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자원봉사는 자선이 아니다. 그래서 불쌍해. 이렇게 도와주는 행위는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없다. 자선은 어때요? 좀 일시적인 느낌이 들죠? 예, 그때 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해주는 느낌이 들고, 불쌍한 사람은 그냥 돕는다. 마치 위에서 아래에 뭔가 해주는 느낌. 그러나 자원봉사는 어때요? 평등한 느낌 들죠? 어원 자체가 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시적이라는 느낌도 없고요. 또 동정심에 앞서는 이런 행위도 아니다. 훨씬 자원봉사는 실천적인 어떤 계획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런 마인드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선의 특징 보실까요? charity라고 하는데요. 수혜자를 결핍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시선도 어때요? 상대방한테 굉장한 이 불쾌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표정도 조심해야 되죠.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방적 제공, 시혜자에서 소유자의 구조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시의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 딱 내려다보는 느낌인 거죠. 단기적이고 일회적 지원에 그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신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마치 투표 앞두고 또는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자신의 그 이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일회적으로 지원에 그치는 경우 요즘은 어때요? 다 조금 보이죠? 예, 이분은, 그렇지만 그 단기적이든 일회적이든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렵기 때문에 또 그걸 그렇게 나무랄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신자의 우월적 위치가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의 위치, 나 높은 곳에 있어. 내가 돈도 좀 많고 권력도 있고 내가 베풀게. 이런 암묵적인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자선일 수도 있겠죠.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증상 완화에 집중한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은 훨씬 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점점점 가까이 올라가게 되지만 증상 완화는 딱 그때뿐이라는 거죠. 자원봉사, volunteering의 특성. 그래서 수혜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봐요.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리고 상호적 관계에 들어가요. 봉사자와 수혜자의 구조. 그리고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참여를 지향합니다. 수혜자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요. 이 자립이 참 중요한 용어인데요. 받는 사람이 언제까지 계속 받기만 하면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즉시 필요한 건 물론 도움 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만 갖다 주면 어때요? 잡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혜자의 자립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역량 강화 그 받는 사람의 수혜자의 역량 캐파를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봉사자 자기 자신도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예, 윈윈이죠. 예, 사회 구조적 문제 인식과 해결 참여에 초점을 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자체가 내가 더 가졌으니 나눠준다. 이런 자세는 논리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대한다. 협력한다. 힘을 합친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자원봉사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학습하시면 어때요? 또 뚜렷하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의미인데요.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한다. 공익. 한 사람만 딱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 공공의 이익, 공공의 사원 이런 거 맞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는 양적 한계가 있죠. 다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예산을 내려줘도 그 예산을 다 물론 쓰긴 쓰는데 전달이 안 되는 곳도 있죠. 사각지대가 결국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때요? 이 복지 서비스의 이 사각지대 그 고립되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초고령 시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되는데 화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초고령 사회는 이미 초고령 픽스돼 있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국민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결국 22%를 넘어섰어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일본이 초고령 가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걸 단숨에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고령화에서 초고령으로 가는 세계에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대한민국. 뭐든 초고속이네요. 저 출산도 때요. 세계 최고 수치 0.1이 안 되는데 금방 도달했죠? 네, 자, 딴 데를 잠깐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방문, 장애인 지원 등 이런 영역에 자원봉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또 나이대도 상당히 다양하겠죠. 또 건강하신 분도 계신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 본인이 오히려 봉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보았습니다. 자, 민주시민 역량과 사회 참여 문화 형성한다. 자원봉사는 시민이 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서 결국은 어때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민주주의 실천의 한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자원봉사 안 하신 분을 꼭 해보셔야겠죠. 저는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좀 했습니다. 자, 다음 자원봉사 가치 1. 개인의 존재 가치 확인과 보람인데요. 그래서 존재 의미를 확인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봉사자 개인에게 깊은 실존적 의미를 제공.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더 행복을 느끼기도 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존재 가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요. 또 심리적 보람과 행복도 느끼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의미감, 자신의 삶이 더 큰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 연결감, 타인, 공동체 연결돼 있다는 소속감, 역량감, 내 능력이 실제 세계에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다. 내 재능을 나눌 수가 있구나. 기쁨, 감사, 그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해보셔야 아실 수 있죠. 이 말로는 뭐 얼마든지 전달이 되지만 말과 내 가슴에 와닿는 내 행동, 내가 겪은 경험, 이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원봉사 가치, 두 번째 능력, 재능, 활용. 자, 그리고 인격이 성숙한다. 내 인격이. 당연히 능력과 재능을 쓰게 돼 있겠죠. 그렇지만 내 인격이 성숙한다. 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내재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능 기부와 전문성을 활용한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 습득을 한다. 인격 성숙과 세계관을 확장한다. 내 인격이 성숙하더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만 알고 살아왔는데 은퇴 이후에 봉사를 하면서 타인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 세계관이 더 확장되면서 높아지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다양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줄어들고요. 자, 그리고 공감 능력과 포용성이 성장한다. 나만 알던 사람 공감하게 되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난 왜 몰랐지?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킹이 형성된다. 자원봉사활동 할 때 어때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거기서 또 얻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 인연을 맺으면서 오히려 더 뭐예요? 내 자신이 더 풍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개인이 성장하고 또 사회에 새로운 분이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영향을 고루고루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돌아서야 되죠. 그래서 왜, 무엇을 어떻게, why, what, how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자발, 자주, 자유의지, 자발성 상당히 중요하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자원봉사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 바로 자발성이다. 자, 자발성이 훼손된 봉사는 뭐가 있나? 학점을 위해서 의무봉사. 요즘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왜 봉사 점수 딴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죠. 아니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취업 스펙을 위해서 강요된 사람들도 있죠. 이런 건 자원봉사의 본질과 거리가 멀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행위가 사실은 가장 순수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안 하니까 뭐 봉사 점수라도 넣어서 학생들한테 약간 유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이 대가 없이 돕는 구조다. 무보수성. 돈을 받지 않아요. 내가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네, 이게 참 힘들 수도 있지만요. 처음 그런 마음으로 무보수성으로 시작하면 보수를 받는 게 이제 불편해질 수 있어요. 무보수가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 근데 보수를 받는 순간 있죠? 스트레스가 돼요. 오히려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봉사 활동의 특성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결국 크게 봐서는 어때요? 공익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내가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 어떤 실천 영역이 있느냐? 환경 보호도 할 수 있다. 재난 구할 수 있겠죠. 재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하실 수 있죠. 교육과 문화, 교육 소외 계층에서 학습 접근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개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원봉사의 원칙인데요. 시간과 재능에 맞는 봉사일감을 선택한다. 왜 맞는 봉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자신의 가용 시간, 체력, 기술, 관심사 이걸 고려하면요. 소진하지가 않아요. 소진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번아웃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면 최상이죠. 자원봉사도. 시간, 체력, 기술, 관심사. 예때 저 같은 경우 체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가용 시간. 딱 쓸 수 있는 시간 제가 알아요. 그리고 기술. 교육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기술. 뭐 영어, 복지, 케어, 뭐 있죠. 여러 분야. 관심사는 역시 복지. 그리고 역시 복지하신 분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걸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작정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고려를 특히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봉산직이 맡겨진 일감 수행을 확신, 네, 확신. 얼마 못하고 잠깐 충동적으로 봉사를 하면 그게 스트레스고 그 수혜를 받는 분한테도 굉장히 상처를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안만 심어줄 바에 봉사 안 하신다. 좀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의 원칙상 기관 규칙 수용과 역할 존중. 당연하죠. 그 기관에 어떤 룰이 있을 거예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고 그 역할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의 봉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봉사 원칙4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는 태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학력이 높고 내가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기술을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럼 그걸 배우려고 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필요가 있다. 자, 자원봉사원 치고 지도, 담당자 리더, 받아들여 협업한다.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 하시면 혼자 하시면 잘 드물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데, 협업.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추종하고 내가 아는 거대로 다 하려고 하면 어때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받아들이고 리더가 있으면 리더를 따르고 내가 리더가 된다면 내가 잘 그 밑에 함께 일하고자 뒤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다 정보를 수용해서 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예, 그렇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낮추어서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6, 7 봉사 원칙. 예, 봉사 대상자 사생활도 보호해 줘야 되고요. 수혜자 입장,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약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 기준을 잘 담아서 비밀 보장을 해줘야 하고요. 신뢰를 주는 수행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이 맞닿는 곳. 그래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자원봉사와 사회복지가 만난 지점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연결 포인트 자원봉사에 관해서 또 문제도 이렇게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섯 문제를 올려놨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 자료 데이터 공유할 때 NMS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문헌이 이렇습니다. 1주 3차시는 우리가 앞서 배운 1주 2차시, 1차시, 2차시 내용을 포함해서 그 수업을 복습하는 과정으로 할 거고 문제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발의 가치를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고요. 그리고 봉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빌려주는 시간이 아니다. 서로에게 선물하는 삶이다. 멋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선물하는 삶에 가까이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